네, 안녕하세요. 당근 회장입니다. 전에는 그 당근 토크데이 관련돼서, 제가 공개자료 4일차에 공개자료를 오픈했는데요. 당근 AI 기획자 데이가 과연 무엇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당근 AI 기획자 데이에서 오픈했던 그 자료들을 조금, 맛배기로 오픈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근 AI 기획자 데이 7회차고요. 주제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및 오렌지 3로 모델링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수업했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나눠서 한 4회차 또는 5회차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시각화 및 오렌지 3로 모델링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던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수학, 통계, 이런 부분들 모르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어려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수학하고 통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이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인데 내가 왜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쉽게 접근하면 이쪽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과정은 전문가 과정은 아니고 알고 보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획자라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의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문제가 나갑니다. 자, 12 더하기 5는 무엇일까요? 예, 맞춰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조합과 5라는 숫자 조합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이라는 플러스와 는이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측과 추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즉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넣고 이걸 기준으로 예측과 추천을 한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플러스하고 는. 이것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즉, 알고리즘의 플러스와 는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를 좀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배웠던 12 플러스 5라는 부분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그 집합들을 우리는 알고리즘과 예측 추천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결론은 17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의 패턴을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예측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4 플러스 5는 39가 되겠죠. 예측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조합을 연산식을 통해서 예측과 추천하는 모델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을 위한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하는 친구들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고정형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인 함수뿐만 아니고 다양한 집합에 대한 규칙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뭐 앙상블 모델 같이 여러 가지의 통계와 숫자들의 조합들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과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죠.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알고리즘은 과거의 패턴과
절차를 기반으로 수학, 통계적 계산 방법을 고안하여 최적의를 찾도록 해주며 미래도 같은 계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리즘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수학적인 부분들의 이해가 바탕으로 된 거 아니야? 또는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한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수학 통계적 계산 방법을 대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끝났습니다. 다 배우셨어요. 이제 수업 끝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조금 더 이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해봅니다. 전에 저랑 같이 어떤 수학적인 부분들의 AI 생각을 수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기라는 부분들을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자, 클릭, 주문, 회원가입, 이용기, 사진, 영상, 센서. 모든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들은 컴퓨터가 그것을 저장해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모두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과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정의되는 거죠. 데이터는 숫자의 결과값이 쌓일수록 추정,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소유한 데이터, 예측과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을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을 소유하지 않는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GPT에서 나오는 결과들인 거죠. 하지만 시간을 소유한 데이터와는 예측과 추천이 가능한 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영상에 대한 추천들이 시간을 소유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정의하면 우리의 방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추나요? 대부분 23도나 27도 이 정도에서 정의해서 맞추게 되죠. 바로 23도와 27도가 데이터입니다. 뜨겁다, 춥다 등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면 예측. 우리는 과거의 사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36도는 여러분 뜨거울까요? 추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춥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36도는 뜨거울 것이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을 냅니다. 100도 뜨거울까요? 추울까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7도 어때요? 추울까요? 뜨거울까요? 우리는 숫자로 어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숫자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할 때 마이너스 10도야 라고 하면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겠죠. 그렇게 예측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뜨겁죠.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그럼 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컴퓨터 세상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석유와 같은 자원입니다. IoT와 센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는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기록, 그리고 또는 우리가 냉장고에서 여닫는 거, 그리고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신용카드 기록,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 집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량, 모든 것들은 컴퓨터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월에 청구서들이 날아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숫자화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로서 충분히 예측과 추천 그리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생산될까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양산됩니다. 여러분들이 앱을 쓰시면 앱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신용카드, 지도, 자율주행.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행동은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생산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IOB라고 합니다. 즉, 행동 인터넷이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죠. 우린 빅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되게 많은 자랑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데이터는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정형, 비정형, 방전형의 데이터를 모두 구조화, 라벨로 정의하고 그것을 전처리해서 숫자로 변형해야 컴퓨터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처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라벨링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